이 전략의 핵심은 매년 20만 달러의 현금 흐름을 모아서 20년 동안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전체 자본을 미리 조달해서 세계 최고의 자산 비트코인에 투입하는 것,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집 한 채가 있다고요? 근데 그 집에 담보대출이 없다고요? 좋습니다. 6% 이율로 대출받아서 연평균 20%, 30%, 심지어 80%까지 오르고 있는 자산에 투자해보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금리를 활용한 스프레드를 먹는 게 아니라 그 복리의 힘을 앞당겨서 폭발적인 자산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 race to capitalize on Bitcoin. He who has the most Bitcoin at the end of the game wins. 지금 이건 비트코인 자본화 레이스입니다. 게임이 끝날 때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고 다양한 연사, 비트코인 기업,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함께 비트코인을 얘기하는데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비트코인 컨퍼런스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국가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면 점점 확장되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비트코인의 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도 역시 비트코인 컨퍼런스의 대명사인 마이클 세일러의 연설을 더빙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구독자님들이 요청 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그 영상, 지금 바로 함께 보러 가시죠. 렛츠고! I'm delighted to see everybody here today.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기쁜 이유는 바로 이 연설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국가 운영에 비트코인이 왜 필요한지 말했고,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왜 필요한지 설명했습니다. 기업의 이사회와 CEO들에게도 비트코인이 왜 필요한지 말해왔고,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들의 손자의 손자들까지도 이 비트코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의 제 발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넘어선 전 세계 80억 인구 전체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억만장자 기업이나 거대한 투자 펀드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한 개인, 한 가족, 한 자영업자, 한 소규모 기업가를 위한 부를 향한 21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The first way to wealth, clarity. 자, 그 첫 번째 부의 열쇠는 바로 명확함입니다. 그리고 이 명확함이라는 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비트코인은 자본입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자본이며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본이고 부패할 수 없는 자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세상 모든 똑똑한 사람들은 완전한 자본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들도 적들도 부패하지 않은 자본을 원할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의 AI들조차도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본을 원하게 될 겁니다. 이 수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가치는요? 이 세상의 절반입니다. 세상의 절반에 해당되는 가치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의 길. The second way to wealth, conviction. 그것은 확신입니다. 비트코인은 설계 자체가 다른 모든 자산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가치가 오를 겁니다. S&P 500보다 빠릅니다. 금보다도 빠르게 오릅니다. Sorry, Peter. 미안해요, 피터 씨. 다시 말할게요. 비트코인은 금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부동산, 수집품, 그 어떤 자산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인다니까요. 왜냐면 그것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And that leads us to our third way to wealth. 세 번째 부의 열쇠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으로 부를 쌓으려면 결국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란 지적인 통화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부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사토시는 사이버 공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불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불로 장난을 칩니다. 하지만 진짜 그 불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그 불에 장작을 더하고 더 크게 피워 올립니다. 더 따뜻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그 사이버 불빛 아래에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아예 손도 대지 않죠.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시대의 뒤편에 남겨지게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을 던지며 묘기를 부리죠. 비트코인으로 장난감 같은 NFT를 만들고 불꽃놀이처럼 일시적인 마법을 부립니다.
그러나 그 불을 진짜로 이해한 사람들은 그 불에 장작을 더한다니까요. 어떻게요? 비트코인을 구입함으로써 그 불을 더 키우는 겁니다. You feed the fire by buying the Bitcoin.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사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이 보유한 장기 자본도 비트코인으로 바꾸세요. 채권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세요. 열등한 주식과 부동산을 팔고 비트코인을 매수하세요. 그 불꽃에 장작을 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불을 향한 열차의 승차권을 손에 얻게 되는 겁니다. The fourth way to wealth is cooperation. 자, 네 번째 부의 길은 바로 협력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가족 전체가 함께 정렬되어 있을 때 여러분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혼자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는 있겠지만 가족 전체가 함께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나아간다면 그 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신용과 자본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시간과 미래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조부모님도 은퇴계좌에서 자금을 꺼낼 수 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본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전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아이는 앞으로 8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자본을 미래의 돈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결국 이건 세대 간 전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정에서 가족이라는 단위로 함께 움직이는 건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The fifth way to wealth in this day and age is capability. 자, 다섯 번째 부의 길은 역량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익혀야 할 수많은 기술들을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단 하나의 명확한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2025년 오늘날 이 시대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마스터해야 할 기술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손끝에는 이미 수십 명의 회계사, 수십 명의 변호사, 교수진, 역사학자, 모든 위대한 창업가들의 지식과 통찰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끝에 있는 이 인공지능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다른 모든 CEO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AI에게 깊은 사고 모드를 요청하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 희망, 열망, 고민을 입력하고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제 회사 임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에게 묻기 전에, 은행가에게 묻기 전에, 어떤 전문가에게 묻기 전에 먼저 AI에게 물어봐라. AI에게 질문하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그 실리콘 제왕 같은 AI를 갈아 넣어라. 이렇게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여러 조언들은 그동안 평범한 사람들, 중산층들에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복잡한 신탁구조나 법률 전략은 부자들이나 쓰는 거지. 난 그럴 돈이 없어. 변호사한테 수천만 원 주고 일을 맡길 수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명의 변호사를 직접 고용했고 수천 명의 법조인들과 일해왔으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법률 비용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AI에게 묻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고 AI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다른 방식으로 묻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협박도 합니다. 해결책을 내놔! 라고 압박하죠. 그렇게 계속 밀고 나가면 95%짜리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거의 완성된 해답이죠. 그 해답을 찾으면 그 내용을 링크로 정리해서 제 임원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 문제 내가 해결했어. 이대로 실행하면 되니까 자, 이제 너희가 실행 계획을 짜봐. 그럼 저는 그들에게 2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땐 5일, 급할 땐 2일. 그런데 만약 당신의 재무고문이든 회계사든 변호사든 임원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그 문제를 2에서 4일 안에 이해하고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유전적으로 퇴출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전화는 쓸 줄 몰라요. 웹 링크요? 그거 어떻게 여는 건데요?
책을 주셨는데요. 제가 책은 못 읽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사람하고는 일하지 않겠죠. 그만큼 이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프로 가는 길은 바로 역량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바로 지금 2025년 여러분은 더 이상 슈퍼 천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인류가 만든 모든 지식을 가진 100명의 슈퍼 천재를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AI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자존심을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이익을 앞세우지 마세요. 미래의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 결정을 평생 감사하게 될 겁니다. The sixth way to wealth is composition. 자, 여섯 번째 부의 길은 구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성은 여러분의 전략을 확장하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조를 설계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401k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IRA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효율적인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도 있고요. 또는 플로리다주의 300년짜리 가문 신탁을 설정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영원히 유지되는 신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거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난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AI한테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랩핑, 즉 당신에게 맞는 법적 구조를 찾고 당신의 전략을 담을 기업 구조를 설계하면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정답을 하나로 딱 집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당신이 UAE에 사는지 싱가포르에 사는지 아니면 미국의 노스다코다에 사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도 답이 달라질 거고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AI를 켜고 웹을 열고 질문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AI는 당신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답을 줄 겁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할 수도 있겠지만 똑똑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똑똑하게 일을 하면 100배는 더 멀리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건 너무 어려워요. 법적 구조 하나 만들려면 1년 걸리고 변호사도 너무 느리고 비용도 너무 비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인 지금은 모든 사람이 슈퍼부자들의 법적 수준과 똑같은 효율성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당신의 의지만 있다면요. Lucky number 7. The seventh way to wealth is through citizenship. 이제 일곱 번째 부의 길로 넘어갑니다. 바로 시민권입니다. 당신의 경제적 기반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주권을 존중해주는 곳에서 주거지를 정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AI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미국 내 주 10곳은 어디야? 또는 내가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나라를 순위별로 정리해줘. 그리고 거기에 당신의 개인적 상황, 조건, 목표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AI가 그에 맞는 답변을 내놓을 겁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에 사는 것과 다른 몇몇 주에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절세, 자산 규모, 규제 측면에서요. 저는 와이오밍을 좋아합니다. 비트코인 지지 상원의원이 있는 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플로리다도 좋아해요. 제가 마이애미 비치 출신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주에 살 건지, 어느 카운티에 머물 건지, 어느 도시, 어느 나라의 자리를 잡을지, 이건 단순히 올해만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100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머물게 될 장소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결국 그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는 이번 연설에서 비트코인을 발견하고도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시간을 날리고 용기가 없어서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주변인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지금의 망가진 화폐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얻은 돈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안전하게 보관해서 미래로 전달해주는 것은 물론 희소한 가치와 그 가치를 모르는 지금의 환경 덕에 그 어떤 자산보다 더 빠르고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 엄청난 대상을 알았으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두려워하며 장기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결국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AI 활용성을 극대화하며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만들며 증가시킨 노동소득을 비트코인을 통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것이 핵심이며, 이렇게 모인 비트코인이 우리들에게 큰 부를 안겨줄 미래엔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지역, 도시, 국가들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순간, 즉 비트코인을 유치하는 글로벌 도시, 국가 간의 경쟁 시대가 연출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각 도시 간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자본주의 시장 원리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머니, 디지털 부동산,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 가장 윤리적인 자산, 진정한 사운드 머니, 망가진 화폐 시스템의 해결책, 이처럼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처음엔 돈 좀 벌어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비트코인을 조금씩 알아본 것뿐인데 1년, 2년, 5년, 7년 장기 투자가 지속되면 될수록 점점 더 깊게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표현과 정의와 철학적 관점을 갖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시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저 역시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어가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이런 비트코인을 알아가는 과정에 제 채널에 있는 다양한 마이클 세일러의 더빙 영상들이 많은 도움을 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The eighth path to prosperity, the eighth way to wealth. It's through civility. 여덟 번째 부의 길, 여덟 번째 부를 향한 방법은 바로 예의, 품위, 그리고 시민성입니다. 세상의 자연적인 힘의 구조를 존중하십시오. 사파리로 여행을 간다고 해서 사자를 상대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코끼리를 밀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등산 중에 셀카를 찍다가 절벽에서 떨어지지도 마시고요. 중력의 법칙, 즉 자연의 힘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건 누구나 알만한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이라는 세계에서 부를 쌓아가고 싶다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구조에 맞서 싸우려고 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정부를 굳이 무너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종교적 신념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특정 제도를 뒤엎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싸움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고 쓸데없는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일일 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꾸고 싶은 게 한 100가지 정도 떠오르시죠? 하지만 현실은 그 중에서 세상이 내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한 가지가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 외의 99가지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부를 이루고자 한다면 자신이 할 일을 정확히 정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품위 있게 행동하세요. 세상에는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고 정치적 신념이 다른 사람도 있고 경제적 철학이나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과의 공통적인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논쟁과 분노, 산만함은 미래로 가는 당신의 속도를 늦출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성, 그것이 당신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The ninth way to wealth is through corporation. 아홉 번째 부의 길은 바로 법인을 통한 부의 창출입니다. 잘 구성된 법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의 생성 엔진입니다. 자, 여러분이 개인 투자자라면 저는 이렇게 조언 드릴 겁니다. AI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회사를 만들 수 있는지. 작은 사업이든 여러 개의 사업체든 상관없습니다. 법인은 막강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에 특별 접근 권한이 있죠. 각종 비즈니스 분야에서 법인은 특권과 면책을 가지고 있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존속력, 세금 효율성, 신용도, 다양한 구조적 효율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은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미래를 상상하고 거기서 경제적 에너지를 현재로 끌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30년 후를 내다보고 그 미래를 지금 당겨와서 투자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개인은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멋진 일이지만 1인 법인도 괜찮고 가족 법인도 훌륭합니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구조, 즉 경제적 위계 질서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맨 아래가 개인입니다. 그 위가 가족이고 그보다 강력한 게 파트너십이죠. 그 위는 작은 아니면 중간 정도 규모의 비상장 기업, 그 위는 대형 비상장 기업,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OTC 시장의 상장사, 그 위는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상장 기업, 그리고 그 위에는 미국 자본시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상장을 유지한 시즌드 이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정상에 있는 존재, 바로 잘 알려진 시즌드 이슈어입니다. 전 세계에 단 몇백 개만 존재하는 이런 법인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단 6시간 만에 10억 달러어치의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는 힘, 그게 가능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정점에 서길 바랍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출발점, 그게 바로 법인화입니다.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The 10th way to wealth is through focus. 10번째 부의 길은 바로 집중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해서 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올해 60이 된 저는 20대, 30대, 40대, 50대를 거치며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비트코인을 신념과 열정으로 끌어안게 된 이유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온몸으로 경험한 진리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세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낸 거의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들은 처음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행을 해보면 대부분은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 혹은 어떤 혁신적인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해도 5년 안에 실패할 확률이 90%입니다. 반면에 회사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넣고 투자했다면요, 5년 안에 성공할 확률이 90%입니다. 그 시간을 30년, 40년으로 넓혀보면 운영 아이디어의 대부분 99%는 실패하지만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전략은 99%의 확률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야망과 성과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비트코인을 보유한 자산 기반 기업은 매년 30에서 60%의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30에서 50%씩 성장하고 있는 셈이죠. 반면 자영업이나 호텔, 레스토랑 같은 운영 기반 비즈니스는 어떨까요? 1년 시작하자마자 올해는 30% 성장시키겠다라면서 다짐하죠. 그리고 그걸 20년 동안 반복한다?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해낸 기업은 딱 7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7뿐입니다. 하지만 실패한 기업은요? 4억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 전략을 세울 땐 분산보다 집중, 분산보다 신념입니다. The 11th way to wealth is through equity. What does that mean? 이제 11번째 부의 길입니다. 그건 바로 지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기회를 투자자들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리스크를 나누세요. 법인은 이걸 할 수 있지만 개인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메타플래닛은 단 1,000만 달러의 가치에서 시작해서 시가총액 50억 달러까지 성장했습니다. 그 힘은 전적으로 자기 지분을 공유한 투자자들 덕분입니다. 저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예요. 10억 달러짜리 회사가 1,000억 달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지분 투자자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미 회사를 가지고 있다면, 전략이 있다면 그 전략을 기회로 만들고 투자자들과 나누는 구조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치과 의사가 매년 20만 달러의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그걸 20년 동안 매년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 치과 의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치과를 법인화해서 현금 흐름이 5배인 100만 달러로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지분 33%를 50만 달러에 매각하는 거죠. 그 50만 달러로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1년 후에 회사 가치가 2배가 되면 다시 50만 달러 조달해서 비트코인 매수, 그 다음에 300만 달러 조달해서 또 매수,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은 동네 최초의 치과 의사 출신 억만장자가 될 겁니다. 근데 그가 한 건 단 하나, 지분을 나누고 레버리지 전략을 쓴 것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 파트너를 맺고 그들에게 일정 지분을 나눠줬다면요, 그게 바로 전략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해온 방식이고 메타플래닛이 해온 방식이며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The 12th way to wealth is through credit. 자, 12번째 부의 길, 그건 바로 신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돈을 지키고 싶어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죠. 예를 들어 일본 회사채는 0.5% 수익률밖에 안 나오고 미국의 투자등급 채권도 4에서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당신이 회사를 만들어 그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돈을 맡깁니다. 고정된 이자, 고정된 배당, 자본구조상의 우선순위, 즉 그들에게 확실성, 안정성, 수익률을 주는 대신 당신은 자본을 얻게 되는 거죠. 세상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난 은퇴자야. 8%만 보장되면 돼. 원금은 절대 잃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 당신이 그들의 니즈에 맞는 구조를 제공하면 자본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자본은 당신의 기업 안에서 30에서 60%의 복리로 불어납니다. 설령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들에게 8%를 주고 당신은 나머지 22%의 스프레드를 가져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스프레드, 이 차익은 초기에 한꺼번에 조달된 자본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성장 레버리지를 갖게 됩니다. 보통 신용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당신이 기업을 설계하고 만들어낸다면 당신 스스로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억만장자 치과 의사로 돌아가보죠. 그가 법인을 만들고 지분 일부를 팔아 자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엔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주 같은 상품을 팔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와 낮은 수익률이지만 확실성을 원하는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키며 자본을 계속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전략의 핵심은 매년 20만 달러의 현금 흐름을 모아서 20년 동안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전체 자본을 미리 조달해서 세계 최고의 자산 비트코인에 투입하는 것,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의 영상들 중에서 마이클 세일러 영상이 많은 이유는 그가 최고의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라서가 아닙니다. 훌륭한 분들, 인사이트가 넘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씬에는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들도 앞으로 많이 영상으로 제작할 거고요. 하지만 제가 마이클 세일러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분들께는 과격하고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고 몽상가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본시장과 기업 운영의 현실을 정확히 알면서 이와 연결해 우리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접근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과 싸울 시간에 그것들의 공통점을 찾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 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네 치과 의사를 예로 설명해준 법인화를 통한 레버리지에 대한 내용 역시 막연히 다른 사람들의 세계, 나와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저를 포함해 많은 구독자님들께 있으셨을 텐데요. 그런 편견들 다 버리고 진지하게 공부하고 깊이 알아가 보면서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고자 했던 포인트들을 정확히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사인 스트래티지 회장 마이클 세일러는 자신의 회사를 이용해서 신규 주식 발행, 우선주 발행, 전환사채 발행 등 할 수 있는 모든 걸 사용해서 레버리지를 최대화해서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매집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핵심은 레버리지 사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최대한 낮은 금리로 빌리고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빌리고 갑자기 갚으라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빌려야 한다라는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장기 투자 시스템을 세팅했다는 점입니다. 신규 주식 발행은 주식이니까 이자 자체가 없고 전환사채는 0%대 이자로 빌리고 우선주는 연 10% 배당을 주지만 기존 일반 주식의 발행량 증가를 막아서 주당 비트코인 가치가 희석되지 않게 함으로써 쉽게 무너지기 어려운 레버리지의 구조를 만든 거라는 거죠. 이러한 금융설계적 레버리지의 내용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이클 셀러가 엄청난 비트로 거대한 버블을 만들고 있어서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파산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해서 낮은 매입 단가를 갖고 있다는 점과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처럼 레버리지를 장기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단단한 구조를 세팅했다는 점을 이해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는 2025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 전략을 개인들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용해서 복리의 힘을 앞당겨 폭발적인 자산 성장을 가져가라고 법인화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Here we have 13, way 13. 이제 13번째 부의 길입니다. 숫자 13은 보통 불길하다고 하지만 여기선 중요한 단어 하나를 꺼내겠습니다. 바로 준법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시장의 규칙 안에서 가장 훌륭한 회사를 설계하세요.
모든 시장은 서로 다릅니다. 규제도, 세금도, 법적 프레임도 다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최상의 회사 구조를 짜는 것, 그게 바로 자산을 지키고 성장시키고 복리로 굴려갈 수 있는 기반입니다. 하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개기업은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신탁회사는 또 다른 권한을 가집니다. 세금 구조가 훨씬 효율적인 거요. 보험회사는요, 연금을 재투자할 수 있고 위험을 인수할 수 있으며 아주 효율적인 세금 체계를 갖춘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브로커딜러, 거래소, 은행, 각자만의 특별한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단돈 100만 달러의 자본만 있어도 2천만 달러어치의 법정화폐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무려 20배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준법이라는 단어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회사를 만들고 그 시장 안의 게임의 룰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건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그 구조 안에서 가장 생산적인 형태의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의 힘을 활용해서 자본을 끌어오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며 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복잡한 게임이긴 하지만 그 복잡함을 뚫고 나갈 재능이 있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더 멀리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14번째 부의 길. 14. Capitalization. 그건 바로 자본화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본을 끌어오고 끊임없이 재투자하라. 최대한 많이, 가능한 빨리. 속도가 곧 복리입니다. 자본의 속도가 부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작은 호텔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걸 법인화합니다. 지분의 10%를 팔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르죠? 호텔 전체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이제 지분 20%를 더 팔고 비트코인을 더 삽니다. 기업 가치는 또 올라가죠? 그럼 조금 더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사면 또 가치가 오릅니다. 현금 흐름이 생겼나요? 비트코인을 사세요. 재무부 자산이 있나요? 비트코인을 사세요. 집 한 채가 있다고요? 근데 그 집에 담보대출이 없다고요? 좋습니다. 6% 이율로 대출받아서 연평균 20%, 30%, 심지어 80%까지 오르고 있는 자산에 투자해보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금리를 활용한 스프레드를 먹는 게 아니라 그 복리의 힘을 앞당겨서 폭발적인 자산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 race to capitalize on Bitcoin. He who has the most Bitcoin at the end of the game wins. 지금 이건 비트코인 자본화 레이스입니다. 게임이 끝날 때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15번째는 소통입니다. 당신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든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은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발행한 채권도 우선주도 사주지 않을 겁니다. 주식 투자자들도 당신의 지분을 사지 않을 거예요. 직원들도 협력업체도 당신을 믿지 않으면 함께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진실된 말로 소통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행동해야 하는 거죠. 이건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닙니다. 모든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복잡한 전략은 필요 없습니다. 비트코인 세계에서 부를 쌓는데 필요한 건 단순하고 명확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거죠. 사람들이 당신의 비전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을 지지하고 결국엔 성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Way number 16 is commitment. 자, 16번째는 헌신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산만해지지 마세요. 나보다 먼저 비트코인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그들은 비트코인을 발견한 뒤에 요요코인이라는 걸 만들고 비트코인을 요리조리 다루는 기술을 만들고 책을 쓰고 사업을 만들고 이사회가 생기고 결국엔 그 이사회가 비트코인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헌신, 그게 핵심입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 당신을 바보 취급하더라도 댓글로 싸우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좋은 아이디어들에 휘둘리지 마세요. 사토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산의 절반의 가치를 가진 아이디어를 당신에게 그냥 건네준 겁니다. 기업가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이겁니다.
자기 아이디어에 반해서 그 아이디어만 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아직 대부분의 인류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은 그걸 어떻게 자본화시킬지, 어떻게 구조화할지 바로 지금 실행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수많은 다른 아이디어들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쫓지 마세요. 싸움이 안 되는 전쟁에 뛰어들지 마세요. 싸울 만한 전선만 고르세요. 여러분, 자기 손에 닿지 않은 세상의 일들까지 고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겐 분명히 의견이 있을 겁니다. 이건 옳지 않아 보이고 저건 너무 화가 나고 또 어떤 건 정말 끔찍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 모든 감정 저도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다 옳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이 세상은 당신이 뭘 생각하든 대체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쟁을 직접 멈출 능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온 힘을 다해서 멈춰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희석시키는 산만함, 그걸 피하시는 겁니다. Way number 17, deliver consistent, precise, reliable execution. Be relentless. V 17번째 길은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일관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행, 그걸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멈추지 말고 이어가야 합니다. 고객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보안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의 현재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마치 레이저처럼 초점을 맞추세요. 세상은 당신에게 완벽함을 기대합니다. 제가 처음 듀폰이라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저에게 한 말은 이랬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단 하나의 예외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당신이 10개의 면도칼을 동시에 저글링하면서 20가지의 일을 처리하고 트위터에서 50가지 주제에 대해 논평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쟁자는요, 레이저처럼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언제나 그 집중력을 가진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18. Adaptation. 18번째 길은 적응력입니다.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모든 상대방은 무너집니다. 당신이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은행, 모든 기업, 모든 제도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요. 100년이 지나면 오늘날 우리가 신뢰했던 거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요, 인생의 여정에서 몇 번쯤은 자신이 들고 있던 짐을 기꺼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매 분기, 매년 그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지 점검하세요. 어느 시점에 그 길이 더 이상 최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승계 계획도 세우세요. 여러분들의 일들을 정리하세요. 이건 만약의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Way 19, evolution. 자, 19번째 부의 길은 진화입니다. 자신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천천히 우아하게 진화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목표는 급격한 돌연변이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진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문화에서, 어떤 자본시장에서, 어떤 산업에서 이미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다면 그 기반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세요. 하지만 만약 지금까지도 해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요, 그 실행 리스크는 100배 이상 커질 수 있습니다. Way 20, advocacy. 20번째는 옹호입니다. 다른 이들이 비트코인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영감을 주세요. 경제적 자유의 전도사가 되세요. 더 많은 개인, 기업, 정부, 기관, 도시, 리더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당신의 성공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들 또한 성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트코인이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고 결국엔 인류 전체가 성공할 확률도 더 커지는 겁니다. (21) The way to wealth is through generosity. 21번째는 바로 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쁨을 나누세요. 안정을 나누세요.
희망을 나누세요. 여러분보다 운이 덜 따랐던 이들에게 말이죠. 당신이 먼저 이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길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행운을 세상에 돌려주세요. 좋은 카르마를 퍼뜨리셔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고객에게, 투자자에게,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에 나누세요. 그들은 여러분에게서 빚을 느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존경할 겁니다. 여러분을 지지할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영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을 따르게 될 겁니다. 그건 당신에게도 좋고, 비즈니스에도 좋고, 비트코인에게도 좋고, 세상 전체에도 좋은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로 연설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과 2조 달러에 달하는 검증의 결과,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분석과 통찰이 세상에 쏟아졌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연설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없던 그때, 이 모든 증거가 존재하지 않던 그 시절에 오직 한 사람, 사토시, 그는 단 12개의 단어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It might make sense to get some in case it catches on. 혹시 유행할지도 모르니까 조금쯤 사두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 I'm here because of all of you.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컨퍼런스 내용도 재밌게 잘 보셨죠? 결국 마이클 세일러가 던지는 핵심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희소한 자산인 비트코인의 지분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레버리지들을 활용하되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세팅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복리의 힘을 앞당겨 폭발적인 자산 성장을 가져가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법인화가 됐든 다른 자산의 매각이나 담보물로의 활용이 됐든 자본시장의 구조를 이용해서 최대한 싸게 빌리고 오랫동안 빌리고 중간에 갑자기 상환 요구를 받지 않는 그런 레버리지를 만들라고 강조하는 거죠. 아마 세일러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각자 금융 지식이 다르고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장기적으로 운영 가능한 레버리지의 조건들도 정확히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투자 마인드셋도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의 월 현금 흐름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채를 차입한 경우엔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지키기가 정말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했고 부동산 투자자들처럼 레버리지 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태의 분들이라면 마이클 세일러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구독자님들마다 다 상황들이 다르실 테니까요. 첫째,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고, 둘째, 장기 투자 마인드셋을 단단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레버리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단계로 넘어가신다면 마이클 세일러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비트코인 매집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최소 5년, 10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가 무조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a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The thing, and if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at'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 real